네, 안녕하세요. 황년입니다. 앞서 두 분이 이렇게 대본도 없이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게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대본을 들고 나온 손이 너무 뻘쭘하네요. 근데 이제 15분 안에 딱 끝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압박감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컨닝 페이퍼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제 소개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영화 만들고 글 쓰고 아이 키우고 밥 짓는 살리미스트, 에코페미니스트, 초록마녀. 네. 그래서 빗자루는 저기 잠깐 파킹해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만들고 글 쓰고 밥 짓고 아이 키우는 일이 다 그냥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다 연결돼 있고 밥을 짓다 보면 영화 만들 거리가 생각나고 영화를 찍다 보면 또 아이돌 볼 시간이 되고 하여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어느 날 갔다가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장면을 보게 됐어요. 북극곰이 머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정신병적인 어떤 이상 행동을 보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곰이 춤춘다, 에어로빅 한다 이러면서 즐거운 음악이 흐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곰의 어떤 그런 목소리,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처음으로 동물원이라는 공간을 갇혀있는 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기 시작했죠. 동물들의 눈동자를요. 호랑이, 늑대, 유인원들의 그 눈동자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 고향으로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영화라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전하는 통역사가 돼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별이란 영화가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됐고요.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는 제 인생의 화두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로드킬러, 죽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고양이과 동물인 사기죠. 1년에 한 100만 마리 이상의 그런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먼지처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생 동물들의 어떤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들의 멸종을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가스와 치킨을 먹으면서. 좀 급한 일, 소돼지 닭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는 생각도 정말 눈꼽만큼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러고 있으면서 얘네들에 대한 너희들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해볼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나중이라는 게 되게 빨리 왔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를 이제 제가 2009년에 낳게 됐고 이제 열심히 육아로 전념하고 있었을 때 2010년 말에 구제역 살처분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 말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불과 몇 개월 동안에 350만 마리의 소돼지가 산채로 구덩이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고 인간이 동물을 저렇게 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더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아이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걔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호랑이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돼지한테는 저렇게 해? 물론 아이는 그때 말을 하지 이제 막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한 2돌짜리 애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이의 눈동자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웃긴가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 아무튼 그제서야 저는 이제 비로소 이름 모를 이 고기들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생각하게 됐어요. 인식하게 됐어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돼지를 산채로 본 적이 없구나. 죽어서 고기가 된 모습은 봤어도 단 한 번도 살아있는 돼지를 본 적이 없고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처음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직접 사는 곳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잡식 가족의 딜레마입니다. 카메라를 보라고.
여러분 돼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퀴즈는 아닙니다. 선물이 없어요. 네, 게으르다, 더럽다, 뭐 멍청하다, 미련하다, 식탐이 많다, 뭐 이런 등등 모든 미디어에서 그렇게 돼지를 그리고 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십순이하고 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강원도 한 산골 농장에서 이렇게 돼지들의 우리에 초대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돼지들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돼지들이 자기가 자는 곳이랑 응가하는 곳을 완벽하게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개 이상으로 영리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과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십순이를 만났습니다. 십순이가 1박 2일에 걸친 굉장히 길고 힘든 진통 끝에 8마리 새끼들을 낳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요. 그 중에 막내에게 제가 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돈수는 이렇게 엄마 젖을 먹다가 쌍꺼풀 진 속눈썹이 긴 저 눈을 내리깔고 엄마 젖을 먹다가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마치 제 아기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자다가 귀를 쫑긋거리기도 했어요. 돼지가 꾸는 꿈이니까 돼지 꿈 맞겠죠? 네. 무슨 꿈을 꾸나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돼지들은 그 새끼들에게 젖을 줄 때 가장 행복한 그 중저음의 꿀꿀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새끼들이 위협에 처했을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볏짚 속에 새끼들을 숨기면서 새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원치 않는 그러니까 자의에 상관없이 임신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새끼들과 분리돼야만 했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사람 엄마와 돼지 엄마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돼지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꼬들빼기와 쑥 같은 야생초를 좋아하는 미식가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그리고 이름을 불렀던 이들을 돈가스나 삼겹살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네. 불을 잠깐 꺼주실 수? 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십순이를 만났던 농장은 이렇게 돼지들한테 야생초와 볏짚을 무한 리필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지들이 햇빛 속에서 뛰어놀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드문 농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돼지 농장들에서 한 0.1%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농장은.
우리나라의 그 육류 소비량은 끊임없이 증가해서 지금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돼지를 먹고 있는지 아시나요?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500만 마리의 돼지를 먹고 있고, 그리고 75만 마리의 소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닭은 8억 마리를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그래도 수입도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고기를 먹는데 그 많은 가축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밀폐된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새끼 돼지들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송곳니와 꼬리를 잘립니다. 그리고 마취 없는 거세를 당합니다. 엄마 돼지들이 이렇게 스토리라고 하는 감금틀에 갇혀 있는데요. 이렇게 가두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틀에 갇힌 채로 이제 인공수정을 통해서 임신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용되는 게 정치인 홍준표 씨가 그때 말해가지고 우리 여성들의 분노를 샀던 그 돼지 발정제, 우리가 참을 수 없이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던 그 발정제를 투약을 받고 그 다음에 정액을 빨대같이 생긴 거에다가 넣어서 투입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하고 나면 불과 20며칠 만에 새끼들을 다 떼어버리고 또다시 임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성적표 보이시죠? 엄마 돼지들의 그 스톨 하나하나마다 성적표가 달려 있습니다. 성적이란 것은 그 출산하는 새끼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바로 도축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축산 동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여성 동물들이 그 중에서도 더 가혹한 고통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암탉들은 이렇게 배터리 케이지라고 하는 곳에서 날개도 평생 펴지 못하고, 그다음 땅도 한번 밟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을 알만 낳다가 알을 낳는 생산성이 떨어지면 도축장으로 보내지고요. 1분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다음에 젖소들은 이렇게 출산을 함과 동시에 새끼들과 분리가 되고, 새끼들에게 줘야 될 우유는 남김없이 인간들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성 동물들의 어떤 그런 동물들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억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축산 동물들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스스로의 삶의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성 돼지들이 출산과 임신을 반복당하면서 새끼 낳는 성적을 높여서 고기 생산량 증가에 이바지해야 되는 듯이, 여성들은 가부장 혈통을 있는 어떤 그런 출산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는 또다시 출산율을 높여서 국가의 노동력을 생산해서 국가 경제와 애국에 이바지하라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성의 출산율을 얘기함에 있어서 왜 남자들이 토론회를 하죠?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성들은 표면적으로는 밖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까 장하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경력 단절과 저임금과 비정규직에 시달리면서 가사 노동에 복무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 이것도 있군요. 어떤 남성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맛있는 고기를 보듯이 여성을 어떤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죠. 젊은 여성들은 영계라고 불리고, 가임기를 지난 여성은 퇴물 취급을 받습니다. 마치 알을 낳지 못하는 닭에게 이제 폐계라고 부르듯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위대한 혁명에 저는 동참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인간 여성 동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암탉, 암돼지, 암소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스스로 선언문을 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그것은 인간의 선언문과 굉장히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지구를 몇 바퀴 끝나도 끝나지 않을 그런 길고 긴 선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여성의 몸을 출산 도구나 어떤 성적 만족의 도구로 보는 것에 저항해서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물의 몸을 고기 생산 도구, 젖 생산 도구로 보는 어떤 그런 폭력에 저항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의 자궁은 너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식주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가부장제를 거부한 것처럼 육식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육식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마치 이제 아빠와 오빠들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기를 결정했을 때 그때 느꼈던 해방감과 비슷한 그런 자유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 삶의 결정권을 제가 갖게 된 것처럼, 네.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처음으로 가시화돼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치킨이나 돈가스를 그토록 좋아했던 것이 어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장식 축산과 먹방, 그 다음에 잘못된 육류 중심의 영양학에 의해서 강요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먹는 걸 제가 결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지구를 구하고 제 몸을 살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살리는 이런 마법의 식탁을 차려서 이웃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녀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절실한 소망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 첫 번째 우리 발제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할머니가 되는 게 저도 소망이 됐습니다. 지구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 재난 또는 기후 붕괴 시대로 기후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불러야 한다고 가디언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원령공주가 돼서 다 같이 뭔가를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유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사는 전 세계 교통수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채식으로 전환해야만 한다라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육식주의 시스템이 그토록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감춰져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절되어 있었던 생명들과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행복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 것처럼 이들도 행복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이들이 먼저, 이들부터 고통에서 벗어나고 속박에서 벗어날 때만이 우리 역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고 책을 쓰고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인간 동물들이 스스로는 SNS에 글을 쓸 수 없고 1인 시위를 할 수 없고 기자회견을 열 수 없고 그리고 촛불 집회에 나와서 피켓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손을 잡고 위드유를 할 때만이 우리의 미투 혁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